여러분, 긴급 편성입니다. 생방송으로 윤석열 체포와 관련된 내용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자, 오후 1시 넘어서 지금 체포조가 철수했습니다. 공수처는 깊은 유감이다. 누가 맡고 있었느냐?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군인, 대통령실 직원까지 200명이 합세해서 체포영장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막았다. 제가 지금 결사적으로 막았다고 하는 것은 실제 결사적으로 막은 것인지 협상 과정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인지 좀 더 이따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실패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정치권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다시 요동치고 있는데 이 상황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 공유하면서 분석하겠습니다. 신용환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들이 지금 지난 며칠 동안 공수처, 경호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오늘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집행할 것이다라고 네네. 정확하게 예측했고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유를 하지는 않았고요. 워낙 중요한 첩보사항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때 시간은 말씀드리지 네.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그것대로 이제 공수처가 진행을 했는데 당연히 오늘 윤석열을 체포할 것이고 끝낼 것이다. 혹시라도 중간 과정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사태가 생기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물러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측을 좀 잘못한 거 한 가지와 제가 요 사이에 잠깐 나가서 지금 현황 파악을 조금 해보니까 처음에 예측을 잘못한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약간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 공수처나 경찰에서 협의 과정에서 경호처한테 약간 쏘은 면이 있는 부분도 엿보여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당 부분은 어떤 무력 충돌이나 이런 걸 겉으로들 우려를 했지만 안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절충이 돼가고 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어도. 그런데 이제 뒤에 청와대 직원들, 일반 행정 직원들, 행정관들을 부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 직원들이, 대통령실 직원들을 부르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추가적인 우발 충돌 우려, 그리고 이제 5시간 반 이상 대치가 되면서 들어갔던 공수처 그리고 경찰 인력들, 좀 심지어 조금 과장을 하면 이제 그게 거꾸로 이제 고립이 되는 거죠. 밖에 문을 가로 잠그고 안에는 이 사람들만 있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짤 때 경찰 특공대까지 가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여러 상황 이제 고려를 할 때 그 부분은 무력 충돌 우려가 있어서 아니다라고 배제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전략적 미스 아니냐라는 것까지도 이제 내부가 대두되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50명이 들어갔다. 경찰이 120명, 수사 체포조가 30명이 가서 150명이 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윤석열 긴급 체포해보려고 하니까 경호처장이 나서서 안 된다라고 자, 허용을 하지 않았고 불허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직원들이 몰려와서 200명이 아예 인원 장막을 싸고 아예 체포 못한다라고 하니까 대치를 하고 있다가도 실제로 실력으로 이 사람들을 제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경호처 직원 같으면 그들이 이제 늘상 하는 업무가 경호 업무고 이게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되는 게 서로 이제 예측 가능하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일반 행정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잘못하다 이제 그들의 어떤 인사 사고 같은 것들이 또는 우발적 충돌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측면들, 그 뒤에 이제 공수처에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책임론 이런 것들에 대한 고심으로 5시간 반 만에 철수가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전략의 실패이고 예측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우려를 드렸듯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매사를 승패로 재단합니다. 이기고 지고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겼습니다. 그들 기준으로. 북치고 깽가리치고 난리 날 겁니다. 유튜버들 어떻습니까? 장사 잘 했습니다, 요 기간에. 그러면서 더 크게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벌써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무리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그랬고 판사 쇼핑이라는 거를 윤곽근 변호사가 쓴 그 말을 그대로 공당, 여당의 비대위원장 대표가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아주 격하게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오늘 통해서 노하우가 또 생겼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상대방이 우리를 못 밀고 들어오더라.
거기에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군사력, 무력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처가 동원할 수 있는 경호처 직원, 그다음에 흔히 이제 방호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5호 경비단, 그리고 1경비단 등등을 어떻게 배치하니까 어느 게 더 효율적이다 등등등. 특히 이제 5호 경비단이 가장 문제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경호처장도 거쳤죠. 5호 경비단 출신이에요. 소령 때부터 5호 경비단에 근무를 했습니다. 노상원, 우리가 지금 이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로 등장해 있는 노상원 씨도 5호 경비단에서 김용원과 인연을 맺었다고 돼 있고요. 예. 기갑여단장하는 구삼회 씨, 구삼회 준장도 5호 경비단 경비단장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으로 군병력, 5호 경비단은 소속은 수방사입니다. 원소속은. 네. 그러니까 합참의 지휘를 받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다만 현실적, 실질적 편제에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합참도 재빨리 이제 성명 발표해서 이거 군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자, 일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조수사본부에서 경호처장 차장, 경호처장 박종준이고요.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내일 출석하라. 현행범 체포는 아니지만 오늘 그 행위에 대해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내일 네네. 출석을 하라. 이렇게 이제 엄포를 했고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적극적으로 윤석열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은 아마 제가 우려한 그 우려랑 똑같기 때문에 예. 오늘 즉각적으로 했어야 된다,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그 사이에 한 20분 되는 사이에 예, 예.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 중에 한 분하고 이제 급하게 통화를 해봤는데 이 얘기예요. 현장에서 긴급 체포로 박종준 처장을 했어야 된다. 뭐냐면 일반 병사들 또는 일반 그 경호처 직원들을 무력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우두머리, 그러니까 경호처장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는, 무기력화시키는 거였다라는 이제 그 순간순간 어떤 판단에 대한 후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해야 한다라고 이제 압력이 엄청 들어가고 지금 국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바로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오늘 왜 다시 어렵습니까? 전열을 정비하고 뭐 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해서 물러나버리면 이제 혼란이 훨씬 더 가중될 그렇죠. 텐데 네. 이 상황을 그대로 오동 공수처장이 방치한다. 네. 지금 바깥에 2,700명이 있고 또 경찰 특공대도 함께 협조하기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일단 데리고 들어가서 지금 압수수색, 긴급 체포를 실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마 이제 5시간 반 동안에 끌었던 인력들의 어떤 피로감, 또 상대방들의 그동안 보여온 모습이 이제 아직 안 밝혀진 게 있겠죠. 네. 예를 들어 뭐 자해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뭔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이미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일종의 휴회하듯이 예. 잠시 기다리고 니네들 의견 조율하는 걸 기다릴게 라든지 이랬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우르르 이제 철수를 해버렸잖아요. 지금 150명의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시 재진입해서 가기에 참으로 만만치 않겠다. 자, 일단 공수처가 오늘 이제 체포영장을 실행하러 갔을 때 두 가지를 놓쳤다. 하나는 이제 55 경비대죠. 55 경비대에서 군인들이 나와서 막아설 것이다. 55 그런데 경비단 5 이야기입니다. 경비단은 무력을 쓰거나 아주 위하를 강하지는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합참의장이 예.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관할한 데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않습니까? 그들은 무력으로 막지 않았다라고 이미 합참에서 무력으로 막지 않았다. 왜냐하면 군인이 동원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을 확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몸으로 일단 막았었다는 네. 정도이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일반 직원들 이 와서 이제 함께 막았는데 그 막는 인원이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한 2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의 절대 다수는 여기에 동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저기 김성훈 차장 나오잖아요. 예, 예. 김성훈 차장은 경호실에서 잔뼈가 굴려서 내부 승진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박종준 씨는 이제 밖에서 영입된 완전 정무적인 거고 이 사람은 정무적으로 물론 경호부장 이상은 정무직이지만 내부에서 승진해서 차곡차곡 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로 직원들에 대해 보호의 강도, 심적인 강도가 다르죠.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자기와 함께 평생을 잔뼈가 굵어온 그 실무 직원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예. 그렇게 보면 저 사람들이 완벽하게 온몸으로 또는 무기로 뭐를 막는다? 이러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철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외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지금 시위대가 다시 몰려오고 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지금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겼다, 윤석열을 지켰다 이렇게 네. 이제 가면서 제한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판도를 바꾸거나 대세를 뒤집을 수는 없지만 혼란이 하루 정도 더 이어진다면 이제 오늘 내일 일요일까지 굉장히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예, 항상 우리가 왜 예상했던 것보다 윤석열, 김건희는 항상 그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제 이제 메시지를 냈잖아요. 친필 사인까지 해서. 그럼 오늘 다시 안 나온다는 법이 없죠. 예를 들어서 감사 인사라든지 여러분들 덕분에 이겼다든지 뭐 황당한 소리가 나올 수 있죠. 벌써 그것의 단초를 볼 수 있는 것들이 권영세, 권성동 등등 국민의힘에서 정말 무법천지 국가를 스스로 자인하는 황당한 발언들이 벌써 회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맹비난하면서 판사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탄핵 얘기를 자기들이 이제 주장을 하면서 무법천지를 누가 무법천지를 했는지는 모든 국민은 알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북치고 깽가리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밤 사이에 훨씬 더 많은 또 돈벌이가 꽤 된 유튜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북치고 깽가리치는 소리가 커질 수가 있겠죠. 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 체포 중단이 되어서 다행이다. 공수처와 판사가 부당거래한 것이다라는 네. 의혹이 있다. 네. 이 판사 사람도 지금 쇼핑이라고 하면서요. 이 사람도 지금 검사 출신이고 그렇죠. 법률가지 않습니까? 네. 저런 얘기 실제 할 수 있습니까? 공수처하고 공수처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예, 자기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수처하고 판사가 부당거래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극단적 세력의 윤석열 보호에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권영세는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죠? 자, 말씀드렸듯이 내란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진행 중이고 여전히 위헌범 법적 구성 요건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죠. 그렇게 보면 권성동, 권영세 이분들 전부 내란에 동조하는 격이 되고 있는 거죠. 저런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 저들이 이제 안에 공간에 있던 사람들 이판사판, 그 다음에 강요들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강요들 이판사판, 국민의힘 이판사판, 극소수가 되더라도 전통적인 또 전형적인 지지자들에게 의지하자 거기에 이제 또 착시를 불러일으킨 게 결정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서너 개의 여론조사들입니다. 빠른 복원력을 보이면서 소위 보수 결집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게 엄청난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어떤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내로 붙어서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황당하게도 또 어떤 저 조사에서는 근 20% 차이 나는 게 동일한 기간에 너무나 많은 편차가 났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복원력을 갖고 올라온다는 게 이 사람들의 오판을 부채질하는 격이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 이제 영상이 잡혀 있으면 저희들 함께 좀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사진 같은 게 지금 속보로 계속 들어올 텐데 이것도 제작진들이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눌 때 계속 제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과연 어떻게 이제 수습할 것이냐, 당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경호처장과 차장도 오늘 입건을 했다. 공수처가 지금 굉장히 급히 움직이고 있고 또 경찰 특수수사본부에서도 지금 내일까지 출석을 하라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긴급 체포까지 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경호처장 차장 내일 출석합니까? 출석하지 않습니까? 출석을 안 하죠. 오늘도 이렇게 안 하겠죠. 막았는데 예. 왜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저렇게 이제 안 할 것이고. 네, 할 것 같으면 오늘 안 막았겠죠. 근데 출석 요구를 이제 했다는 것은 지금 그러면 공수처가 네. 자신들이 이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고 실기한 면을 약간 지금 우회적으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저건 핑계거리인데 실효성이 없죠.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보면. 없다. 아니 저걸 출석해서 나갈 사람들이 이걸 막았겠어요? 예. 체증은 이미 다 돼 있겠고요. 모든 영상 촬영이나 자 그래서 그렇게 막고 있었다면 최소한 이 두 사람 또는 대표적으로 몇 명은 긴급 체포를 해서 데리고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후속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하는데 아예 그냥 포기하듯이 철수해버렸다. 이게 지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장에 있던 저기들이 나온 아주 결정적인 게 기왕 그렇게 됐던 거 처장을 거기에서 경호처장을 직접적으로 긴급 체포로 네. 확 처장을 눌렀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이에요. 예. 자 이들은 그러면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란의 이제 공범이 또는 됐죠. 네. 동조 네. 그리고 주도했다. 안가해서 자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저 누굽니까 서울경찰청장을 네, 김봉식 서울청장. 서울경찰청장을 이제 불러놓고 대책 회의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네, 네. 이 사람도 명확하게 공범이니까
막을 수 있는 만큼 막는 것이고 못 네, 막으면 네. 자기도 인생 끝이다라는 각오로 지금 맞선 것이고. 그래서 이판사판이라고 제가 표현을 예. 드린 게 모두가 공범의식이 있는 거고 동질의식이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은 하긴 해야 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지만 동의하고 있지만 죽기 살기로 체포를 못했던 것. 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 대척점에 서 있는 양 진영이 제대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 기세에도 눌렸다 또는 겁을 먹었다 또는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니까 포기해버렸다. 정말로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150명이 들어갈 때 보면요. 맨 밖에 이제 방송 공중파 그 화면에 보이는 건 바깥이에요. 그거는 대문이 아니고요. 대문 앞에는 카메라들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멀리서 잡아서 보여주는 게 일부 있었고 2차 저지선인 그 대문 그러니까 한남동 공관의 그 대문 앞에는 버스를 가로로 돼서 완벽히 막았고요. 거기서 내릴 때 공수처 직원들은 SUV를 아예 경호처에서 제공한 걸 타고 올라간 걸로 오전에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경찰 인력들 쭉 걸어 올라갔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2차 저지선까지 다 허용을 했어요. 마지막 3차 저지선 아마 그것은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요. 과정은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일종의 페이크 위장 전술에 이제 속은 면이 있겠죠. 1차, 2차를 너무 쉽게 내주니까 우르르 갔단 말이죠. 아 이거 별것 아니네 하고 갔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막상 이제 3차에서 군병력이 앞쪽 막고 그다음에 경호처 직원 막고 청와대 행정관들 막고 대통령실 행정관들.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막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일대 혼란. 다만 군병력들이 막고 할 때 그걸 무력이나 이런 것들로 서로 대치된 게 아니라 설득 과정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끌고 나왔다가 아니라 설득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배제를 시켰다. 김남주님께서는 이렇게 글 올렸습니다. 공수처장 오동훈이 내란 수계가 올린 간신배다. 자, 그래서 안 잡은 거다. 체포쇼를 했다. 그리고 경호처장을 긴급 체포하면 끝인데 안 잡은 게 결국 공범이라는 반증 아니냐.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내일 소환 통보한다. 이건 쇼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늘 어떤 상황이 되면 체포하지 않겠다라는 전제도 가져갔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아주 희망회로를 돌려본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칠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전두환 같은 경우 그런 약간의 텀이 있었습니다. 내부 협의를 거쳐서 자진해서 나오는 이런 텀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마치 패배한 걸로 퇴각을 한 거잖아요. 네. 뭐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철수 제가 보기에는 퇴각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 어떤 공권력 집행을 어느 국민이 제대로 따르고 믿겠습니까? 아니, 대통령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딱 한 명만이 이걸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그 박종준 씨가 계속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1급 그 군사시설, 기밀시설에 대해서 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수색을 할 수 있다는데 기관의 장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이제 그 수색을 허용하지 않은 거죠. 수색을 해야 대통령을 찾아내겠죠. 찾아내야 체포를 하죠. 그러니까 체포에 관해서는 자기네가 막을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근데 이제 그 장소에 대한 수색을 못하게 이제 1차적으로 막은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법관이 그 미리 110조, 111조를 예상하고 그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에 대해서 적법 절차도 아니고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라고 아예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심지어 여당의 공당의 대표인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그렇게 개념 규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제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네. 무법천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체포영장도 수사기관이 집행을 못하는 상황으로 무력으로 맞서면 그냥 어쩔 수 없다. 네. 어느 국민이 그럼 따라요. 그런데 그러면 박종준 지금 김성훈 경호처장 차장은 이제는 거꾸로요. 윤석열의 등 뒤에 가서 숨죠.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저녁이라도 지금 당장 체포 시도 다시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열이 받아서 미칠 지경입니다. 봉쓰리네님 정말로 열받아 뒤지겠다 이런 말씀 주시고 희망님께서는 최악의 역적이 최상목이다. 최상목 이야기 조금 이따 할 텐데 이 사람이 지금 갈짓자 행보를 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있고 오히려 현장에 있던 박종준 경찰대 2기 출신의 경호처장이 아예 딱 떡하더니 막아
서고 있어서 어저께까지 저희들이 계속 방송을 통해서 경호처 직원들은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경호처 직원들 네. 연금도 큰일 직업 나죠. 공무원으로서 오히려 노후가 아예 박탈될 수 있다는 것 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격을 시켜놨는데 자 군인들하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행정관 그리고 비서관들이 직접 막아서는 것을 해결을 못했다 이러면서 철수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당히 지금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고요. 아까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 사진 하나에 이제 체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에 예. 고양이 뉴스에서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해놨는데 혹시 있으면 사진을 좀 띄워주시고요. 거기에 네네. 김건희로 추정되는 인물이 네네. 반려견을 데리고 바깥에 산책하는 모습이 오늘요? 먼 데서 이제 일단 찍혔는데 예, 그게 예. 이제 김건희인지 아니면 반려동물이 맞는데 그것이 뭐 어떤 종류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산책을 할 정도의 상황이었나? 예. 그러면 그 안에서는 관저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라고 이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 이 사진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고양이 TV에서 나오던 화면을 찍은 것인데 저 안쪽 소나무 중간쯤에 흰색하고 밑에는 짙은색 그리고 그 앞쪽이 강아지 여성같이 보이긴 하네요. 저 예, 예. 옷의 구성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개 산책시키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 그리고 고양이 뉴스에서 나온 지금 현재 관저 내부 분위기는 고양이 뉴스가 가장 잘 잡았더라고요. 그 원재현 PD가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들도 출처 표시하고 저 영상을 좀 쓸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저게 지금 관저 주변, 관저라고 하면 이제 뭐 윤석열 부부가 살고 있는 주택이잖아요. 네네. 이제 주택 앞에까지 지금 대치를 하고 있다 또는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산책까지 시켰다는 것은 저게 뭐냐? 사람이 누군지도 확인돼야 되지만 대충 지금 느낌이 예. 자 김건희로 추정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 사진만 놓고 보면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는 예. 그 옷에 이렇게 형상으로 보면 여성 쪽에 가까워 예, 보이기는 예. 하거든요. 자, 그러니 이제 사진 한 장이 우리가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자 단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저게 하고요. 사실이라 그러면 황당하게 약속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상식적으로. 자, 우리도 매우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야 하는데 공수처가 이거를 압수수색이 아니고 수색과 긴급 체포를 하겠다고 간 건 확실히 맞느냐? 아니면 오늘 국민들이 보고 6일까지 기한이 있으니까 일단 뚫고 들어가서 그 앞에서 의지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까지를 하러 갔느냐? 자, 이 부분이 이제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통화해보고 했던 이제 본청과 서울청에 예. 이런 저 이제 뭐 라인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긴박하게 실질적으로 움직인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공수처 내부는 또 뭐 다를지는 모르지만 실 경력을 투입하는 그 경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짜고 순서별로 또 시나리오별로 플랜 A, 플랜 B 등등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긴박하게 하고 있던 것들은 맞는 상황인데 네. 저렇게 만약에 진짜 지금 저 사진이 오늘 그 실시간으로 아까 한참 대치 중에 나온 거라고 한다면 너무나 한가로워 보이잖아요. 그냥 봐도 뭐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론 이제 뭐 반려견이 안에서는 변 같은 걸 안 보고 밖에서만 보는 그런 종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긴박하고 한 상황에서 한가로이 약간 저 손 모양은 이제 개 목줄 같은 걸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 같은데 저런 거라 그러면 오해를 사기에 정말 너무나 자, 맞습니다. 이제 저 사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고양이 뉴스가 망원렌즈로 원거리에서 촬영했던 관저 주변의 모습인데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정도의 사진이 참고로 누군가가 반려동물로 보이는 예. 이제 반려동물로 보이는 네. 것을 이렇게 데리고 산책을 했다. 뭐 요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하고요. 예, 예. 자,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든 공수처가 움직이면서
긴급 체포를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의 어떤 동원한 경력들하고 해서 보면요, 약 예. 2,700여 명의 이제 외곽 경비를 했죠. 그리고 예비적으로 이제 각 지방청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경력들을 이제 비상 대기를 해놨던 거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훨씬 많은 압도적인 경력이 이제 모이는 걸로 그렇게 다들 준비를 했고, 안에 들어간 거는 이제 150명. 다만 이제 어떤 아까 이제 잘못 가짜 뉴스 같은데 뭐 장갑차가 투입됐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떤 경찰 특공대라든지 어떤 무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아마 최대한 배제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퇴각 철수를 한 상태에서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당장 길부터 다시 내야 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굉장히 많이 꽹가리 치면서 이제 모여들었잖아요. 승리감에 이제 뭐 자축 파티를 하느니 막 글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길 내는 작업부터 원점인데 기존에 했던 노력, 어제 오늘 했던 노력에 과연 몇 곱절이 들어가야 되냐 이거죠. 그들도 또 노하우가 생겨 있는데, 방어에 대한 노하우가 생겨 있는데. 자, 일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준비 절차는 종료가 되었다. 자, 윤석열 쪽에서 아무런 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준비 절차는 끝이 났다. 오늘 6명이나 변호인단이 출석을 했어요. 예, 이 예. 상황에서 본인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똥줄이 탔나 보죠. 헌재에다가는 6명의 그 변호인단이 나갔다라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준비 기간은 종료하고 네. 자, 정식 변론기일을 1월 1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제 저것이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변론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박근혜 탄핵 때 17차례의 예.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2월 달에 헌재로 넘어갔고 3월 10날 이제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번 건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당장 헌재에서 맨 첫 번째 질문한 게 뭡니까? 당신들 국무회의 자료 있어? 제출해. 했는데 전혀 제출을 못했잖아요. 자료도 없고 부서도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미 이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된 거니까. 그렇게 보면 박근혜 때 17번보다 훨씬 사안은 간명한 사안입니다. 네. 충격은 훨씬 크고 사안 자체로만 보면 훨씬 간명하기 때문에 대략 10여 번 정도의 변론이면 끝날 수 있겠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정도를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1월 14일이라고 보면 한 10여 번 하면 원칙적으로 보면 2월 말에도 거의 끝날 수도 있는 2월 말에 거죠. 끝난다는 이야기가 이제 있고요. 또 정말로 빨리 하면은 1월 중에 끝나겠다는 소수 의견도 있고 2월 중에는 이제 마무리될 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마은혁 후보가 임명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제 풀릴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일단 지금 한남동 관저 이슈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신용환 교수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윤석열은 누구보다 공수처의 실력을 너무 잘한다. 네, 네. 그래서 공수처가 저렇게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네, 네.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을 네. 오히려 기획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된통 공수처가 걸려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네, 네. 그쪽에서 직접 들었다는 좀 내용 전에 소개 좀 확인을 해주시죠. 예. 해본 게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네. 해왔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기가 이제 이제까지 공수처의 행태를 잘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절박한 건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측도 절박하지만 막는 측은 정말 자기들도 똥줄 타고 절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플랜 A, 플랜 B, 플랜 C 수도 없이 세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세웠고, 거기에 아마 마지막 카드로 청와대 행정관들, 직원들, 어공들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막는다, 인간 방패로 삼는다, 뭐 이런 플랜을 가동하지 않았을까. 즉 수 읽기에서 공수처 수가 윤석열한테 읽혔다. 공수처의 수준이 어떻다가 이미 들켜버렸던 거죠. 자, 공수처에서 또 속보를 하나 더 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야간에 재집행할지 말지에 대해서 검토 결정을 하겠다. 이제 이것은 오늘 밤에 집행하지 않는다, 내일 다시 고민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다시 퇴각을 한 상태에서 네네. 재집행 가능성도 현재 열려 있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호처 직원과 군인이 200명이 겹겹이 지금 쌓아놓고 있어서 도저히 진입을 할 수가 없었다. 지금 요 사이에 이제 저한테 이건 제가 계속 첩보를 드렸던 유력한 분들이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취재원을 지금 신용환 교수가 또 연결이 되어 정확하게 몇 있습니다. 날 몇 예. 시에 이렇게 한다는 걸 다 정확히 예, 예. 알려주신 그 취재원께서 경찰에서 광수대 형사들이 아닌
안보수사대, 즉 과거의 대공수사 형사들을 동원해서 약체로 수사진이 형성돼서 들어갔다. 내란이 보안대 공수 보안 대공수사 쪽이라고 판단을 해서 네. 보안 과거 대공수사 형사들을 투입을 했다. 안보수사단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대공수사 쪽 형사들을 집어넣었다. 그래 지금 후회가 되는 것이 거꾸로 광수대 형사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많이 이런 것들을 해봤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아닌 대공수사 관들을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약체로 상대적 이런 아주 엄중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약체로 짜여졌다라고 하는 걸 저한테 지금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도 초기 기선 제압을 하는데 거기에서 벌써 한 수 접히고 들어갔다. 자, 이제 이 말씀도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공수처가 애시당초 이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대화로서 충분히 자진 출석의 형식으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착오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죠. 페이크를 쓴 거에 속았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예. 저도 안에 이제 위에 간부랑 밑에 직원을 해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유혈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도 원천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졌어요. 네. 그 실제 유혈 충돌은 안 난 거죠 오늘. 그리고 군이 막았다고 그랬지만 군이 무기로 뭐 이렇게 위협적으로 강압적으로 막고 이런 게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페이크인 셈이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인해장막을 치면서 그러면 안에 들어간 150명이 뒤집어서 보면요. 극단적으로 보면 고립된 셈이잖아요. 밖에 대문을 잠궜고요. 뒤에서는 안 나오고요. 그러면 150명은 5시간 반 동안 계속 고립된 거잖아요. 거꾸로 계산해 보면. 추가 지원 병력을 투입하고 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죠. 대문을 막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보면 처음부터 그 페이크에 속은 측면도 분명히 있겠다. 안이하게 접근했다 또는 관저 쪽에서 쇼를 아예 하고 거짓으로 정보를 줬다.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그러면 공수처에서 오늘 저녁에 재진입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면 네네. 지금 우리 날짜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6일까지, 지금 6일까지인데 예. 지금 그러면 오늘이 3일, 예. 4일, 5일, 월요일까지인데 네네. 자,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모든 걸 끝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좋게 보면요. 휴일날 집행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박근혜 기존 선례들을 보면 다른 복잡하지 않을 때 그 수사 관서로만 보면 예를 들어서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과 안 부대끼는 것 때문에 휴일로 많이 택했는데 거꾸로 이번 건은 휴일날 집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측에 우리 선량한 국민들도 많이 모일 것이고 거꾸로 극렬하게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광화문 극렬한 지지자들도 많이 몰리죠. 그다음에 지금 야간 집행할지 말지 결정한다 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야간 집행을 하다 불상사가 생기면 자기들이 뒤집어 쓰는 거꾸로 되는 꼴이 나오잖아요. 불상사가 또 야간이기 때문에 다 일일이 예측해서 막 방어할 수도 없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말이 그렇지 이런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정도지 야간에 집행하려면 아마 지금부터 엄청난 장비를 동원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야간 서치라이트나 예를 들어 심지어 헬기 이런 게 마음대로 진입 못하는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조명이나 이런 문제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말 야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은 더 어렵다. 어렵죠. 불상사가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안에서 맡고 있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되면 네. 지금은 더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경호처 인력들이 원래 1팀, 2팀 이렇게 나눠서 항상 교대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정원이 편제 정원이 486명인데 전원을 다 안에 관저에 집어넣었다라고 들리거든요. 지금요. 그럼 아까 200명이 막아 200명은 아마 청와대 그 직원들하고 예. 경호처 일부가 이제 그 현관 문을 막은 거고 나머지 이제 그 앞에 이제 앞에부터 아마 더 그렇게 막은 것 같고 만약에 야간에 하든 다음번에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할 때는 만약에요. 지금 1라인, 2라인, 3라인이 있잖아요. 맨 바깥에와 그다음에 대문과 현관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다시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2라인 정도부터도 허용을 안 할 가능성이 있죠.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늘공과 의공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직업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안 할 것이다, 네.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편제상에 있는 한 500명 가까운 직원들이 함께 다 이것을 막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집어넣었다라고 집어넣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하는데 이것도 좀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늘공들은 사실은 만약에 딱 불법 사항에 직면하면 쉽진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2.6이나 12.12 같으면 그 누구도 어떤 상황을 모르고 막 일단 눈앞에 닥치는 걸 막는 형국이지만 이건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걸 늘공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청와대 행정관들 이런 분들은 이제 어공들이잖아요. 정무직이잖아요. 어공들이 별정직 내지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자기의 명운이 걸려 있어요. 똑같이. 굉장히 깊이 걸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똥 살 똥 막을 수가 있죠. 현실적으로. 그러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지만 경호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마치 민간인처럼 되는 셈이죠. 그들이 어떤 무장을 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자해부터 시작해서 어떤 다른 그들에게 불상사가 나는 게 예를 들어 경호처 직원에게 불상사가 나는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또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겠죠. 자, 지금 신 교수 보시기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체포 제시도 해야 한다. 아니면 하루 정도 작전상 후퇴를 하고 뭔가 좀 체제를 정비하고 난 뒤에 다시 가야 한다. 어떤 쪽입니까? 현실론으로 굳이 보자고 하면 저는 이미 퇴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진입하기 거의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유튜버들부터 막 수도 없이 모인 걸 또 트고하는 작업들이 한참 걸릴 것이고요. 또 저들의 이제 방어막 이런 것도 또 긴급하게 또 더 모이고 한 부분들 그 관저 안으로 그것까지 감안해 보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플랜 A, B, C를 더 견고하게 짜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야간 얘기가 나왔지만 야간은 제가 보기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한다. 예, 그런 현실적 한계 때문에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실제로 윤석열의 뜻대로 거꾸로 뒤집어져서 아예 체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궁극적으로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 문제다. 이걸로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 6일 지나면 또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죠. 흔하지 않은 경우지만 체포를 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죠. 실제로 조사를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모든 증거가 다 완벽하다. 저 사람 말을 안 들어도 그만이다. 객관적으로 이미 나와 있다 했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 있죠. 있기는. 그러나 그 경우에도 결과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영장 청구해도 안 나타나고 안 나오면 결국 지금과 같은 형국의 반복인데 결국은 시간상의 문제이고 이거를 국민의 힘도 결국 당해내지 못할 겁니다. 민심의 그 강도가 이것을 누가 먼저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발호를 했느냐라고 보면 명백하게 윤석열이다라는 건 모든 국민이 알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내란 동조 또는 이제 공무집행방해 오늘 집단적으로 모여서 저렇게 했으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면 범죄자가 이제 급증하게 됩니다. 저기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 또는 참모진들도 당연히 처벌이 될 거고 경호처 직원들도 처벌이 될 거고 군인들도 역시 처벌이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136조에 있는 공무집행방해 형법에 그다음에 144조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보면요. 그 구성 요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이나 이런 위하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법에서 판례에서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리력을 써서 어떤 폭력을 써서 이런 것만을 그 공무집행방해로 보지 않고요. 거기서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 스크럼을 짜고 어떤 심리적 위협만 해도 그걸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보거든요. 판례가. 그러면 이미 다 해당됐어요. 저 사람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속관해서 핀셋으로 먼저 불러내고 와해시키냐 이런 작업들이 걸릴 텐데 결국은 지금은 무법천지가 됐다. 저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든 공무집행방해든 응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공수처 레벨에서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결국 6일 이전에 오늘의 몇 배의 것을 더 동원해서 하는 수밖에 없겠다. 6일 이전에 몇 배를 더 동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사기관의 힘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6일이 지났어요. 재청구를 해서 다시 영장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다시 받았다 한들 지금과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 부분에 관해서는.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받아들여졌다고 하면 똑같이 막는다. 예, 똑같죠. 자, 그러면은 더 많은 인원을 정말로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을 진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현행범들 체포하자. 경호처든 그리고 55 경비단이든 다 체포하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열망이지 않습니까? 열망인데 이제 정말 현실론으로 가서
결국 이제 이게 정도가 깊어지면 유혈 사태가 우려되는 거잖아요. 네. 현실로. 딱 한 사람만 풀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기 1급 보안시설이지만 이 경우는 박종준 처장 허용해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러면 그걸 따르지 않았을 때는 박종준 그 경호처장이 엄청나게 지금 뭐 내란 당연히 공범인데다가 엄청나게 가중되는 사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어서 이런 효과가 있죠. 최상목 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박종준 처장한테 그 지시를 했어요. 네. 근데 박종준 처장이 그걸 따르지 않고 경호처 간부들한테 명령을 해요. 그때 경호처 간부들이 과연 따를 수 있겠느냐. 자, 최상목이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도 공범의식이 강하게 있는 거라고 공범의식이면 그러면 윤석열 체포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있는 거예요. 2판 4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보세요. 재판관은 왜 임명했어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2명 임명하고 이게 이제 소위 법꾸라지 같은 행태를 예. 보인 거잖아요. 예. 자기가 그렇게 적극적인 현상병응을 할 권한도 없다라고 본인들 입으로 비슷한 말을 해놓고서도 또 어떤 사회 질서의 안정이나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가장 불식시킬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지금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는 거, 윤석열 빨리 끌어내도록 하는 거 안 하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해봤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해서 공범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죠. 왜 국무위원들한테 사과합니까? 자기한테 항의를 한 국무위원들한테 내가 월권은행을 했다. 미안하다. 내가 사퇴할 결심이 있다. 그다음에 정진석 등등이 집단적으로 사의 표명을 했었죠. 어제. 그랬는데 그들한테 사과를 하고 끝냈잖아요. 왜 사과를 합니까? 본인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최상목을 바로 탄핵해야 한다. 이거 속았다. 최상목이 뭔가 본인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견해를 밝혀야 하는데 이 말도 저 말도 안 하고 맞습니다. 알아서 해야 된다는 네, 거 비슷하게 해버렸다. 맞아요. 오히려 국힘은 지금 나와서 역공을 하고 있는데 자, 공수처하고 판사가 한편이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애매모호하게 돌아가는데 자, 지지층의 움직임을 떠나서 이게 무리수가 되는 걸 뻔히 안단 말이에요. 네. 절대로 이 사람들의 뜻이 관철될 수 없어요. 네. 대세는 결정났습니다. 네, 네. 시간의 문제이죠. 네. 그리고 더 많은 범법자들이 양산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 반드시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것인데 또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느냐.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왜 이런 미치광이 전술을 쓰고 있죠? 우선 그거에 대해서는 어게인 2017, 2018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을 지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가 그때는 밑으로 쳐진 다음에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어요. 거의 패턴이 비슷한데 딱 한 가지 다른 거는 그때 나쁘게 형성된 학습 효과 때문에 학습 효과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잖아요. 나쁜 쪽에서 형성된 학습 효과 때문에 굉장히 빠른 복원력으로 뭐 오차 범위 내로 올라왔느니 뭐 11, 2% 차이로 빠르게 복원이 됐느니 뭐니 그리고 대선에서 예측하면 약 10% 정도 차이밖에 안 벌어진다는 둥 하는 것들이 엄청난 이들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우리가 기댈 거는 지금 와서 민주당한테 끌려다니거나 편드는 척 해봤자 소용없어. 나중에 가서 우리가 처벌을 면치 못해. 그러니 극소수든 뭐가 됐든 자기들을 지지하는 확실한 지지 세력에게 충성을 다한다. 이게 무언에 누가 서로 말로 짜지 않았지만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수많은 그 강요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그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 등등이 거의 비슷하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공수처가 지금 이 상황에서 퇴각을 해버렸다. 오늘 재진입을 하지도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공수처가 사실상 윤석열 체포를 포기해버린다. 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버린다. 이런 우려도 지금 왜냐하면 공수처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오동훈 처장 이 사람도 똑같이 갈짓자 행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다. 네. 겁먹고 쫄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수처 정말로 주저앉을 수도 있을까요? 주저앉지는 못하겠죠. 자기들 존립 근거에 있어서 이걸 만약에 제시도도 못하고 확정을 못 지었다. 과연 그럼 공수처라는 기관에 대한 존재 의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을 할까요? 검찰의 그동안 수많은 전횡과 어떤 불투명한 이런 부분들 불신 때문에 공수처에게 많은 권한을 이양해주고 나눠주고 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국가적 대사에서 자기들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과연 어느 국민이 공수처한테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당이 힘을 실어줄까요? 그렇게 보면 자기들 존립 근거를 걸고
즉 자기들 밥줄을 걸고 이걸 관철해야 되는 거죠. 오동훈이 공수처장으로서 공적 의식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본인 개인만 살면 되지 공수처가 죽든 말든 무슨 문제가 있느냐. 검찰 조직을 정말로 법치의 상징처럼 만든다면 검사들이 저 따위 짓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국가를 운영하고 또는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수처장이 첫 번째 개인 이전의 공적인 지위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엄중한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러니까 자기만 살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가버리니까 국가의 기강이 전혀 서지 않죠. 지금 댓글로 주시는 분의 의견, 야 이렇게 법치가 무너지면 네. 아이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라는 것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요. 지금 이제 저도 고수당하고 뭐 검찰 조사 받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왜 가요? 나 왜 불러요? 대통령 먼저 부르세요. 어떻게 할 건데? 힘 있다고 그러면 대통령 못하고 저한테만 뭐라고 그럴 거예요? 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 어떤 국민이 정상적인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겠냐 이거죠. 네. 우리가 미국 같은데 저도 아이들 유학할 때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교통경찰이 잡는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바로 와서 총부터 딱 들이대고 그 사람은 총을 들이대려고 한 것 같지도 않은데도 벌써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나한테 총을 들이대나 이런 정도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엄격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심리적 위하,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요? 앞으로 지금 요번 거를 관철 못 시켰을 때 아주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공권력을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관저에 있는 윤석열은 명확하게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시간 네. 무조건 끈다. 그렇죠. 격렬하게 저항하고 절대 너희들이 공권력을 투입하더라도 나는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다 막아라. 네. 자, 경비단 그리고 경호처 직원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들이 막아라. 이게 이제 지금 먹히고 있다. 또 한 가지를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엄격한 공권력을 집행하러 간 거잖아요. 이건 법률 행위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및 대통령을 위시한 변호인들 그리고 당 다 포함해서 뭐를 했습니까? 정치를 했잖아요. 모든 메시지는 이거 정치적 메시지잖아요. 법률적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뭐 사법 쇼핑을 했느니 뭐니 하는 것들이 다 정치적 메시지잖아요. 자, 그러면 법률 행위가 정치적 메시지, 정치 행위한테 진셈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북치고 꽹가리 치는 소리가 더 커지죠. 아마 내일이나 모레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이 더 올라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고만장 그야말로 주체할 수 없는 정도, 더 막기 어려운 지경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직적 반발이다. 이번에 체포되는 순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두 번째, 국민의힘도 역시 절멸하고 만다. 공도 동망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이거를 지금 최종적으로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에 있는 경호처, 대통령실 직원 그리고 거기에서 경비를 하고 있는 55 경비단의 멤버들이 지금 막았다. 그러면 더욱더 추상 같은 정말로 심지로 오늘이라도 당장 완력으로 제압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고 이 시기를 놓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혼란이 엄청나게 가중된다. 그 사이에서 피해가 생기고 불상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간이 늘어지고 오히려 윤석열은 결국에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체포되겠지만 너무나 많은 피해가 생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네네. 제가 시간 문제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어떨까요? 본질적으로 자기들 속마음에 지금 센 메시지를 내지만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이미 윤석열 손절했습니다. 네. 빨리 윤석열을 손절쳐야 자기들이 산다라는 건 이미 내린 결론입니다. 김건희 손절과 다릅니다. 김건희가 좋아서 또는 김건희가 무서워서 손절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는 거는 김건희 건이 터졌을 때는 자기들이 감당 못할 창피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제가 그 무속인 말씀드렸죠. 4급 행정관으로 이미 채용돼 있는 게 확인이 돼 있어요. 네, 예. 우리가 무속인한테 조언을 받는 정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안으로 점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을 안으로 들여서 4급 행정관으로 채용한다. 이런 것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인정하기가 불가능이죠. 사실상 이런 일들이 김건희를 특검으로 허용하나 했을 때는 매일매일 터질 겁니다. 전국 5대 명산에서 매달 동일한 일시에 굿판을 지금 1년째 해오고 있다. 네. 그럼 그 돈을 누가 냈느냐? 제가 제보 받아서 녹취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엊그제 같은 경우는 황당하게도 무속인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저한테 다 보내주셨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목덜미를 잡았던 신모 외자요. 예.
그 사람을 다 황정호 행정관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건진법사 제자, 소위 영빨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사람이 숟가락도사 들어보셨어요? 자, 들어는 봤습니다. 네, 이런 식의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마구 터질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버릴 수 있다. 그래야 자기들의 회생에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만들 수 있다. 이 마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이고 결국은 시간의 문제다. 윤석열이 끌려가는 거는. 자, 이제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이 지금과 같은 대통령 관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의 배후에는 김건희가 있다. 그리고 무속인이 연결되어 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 내용도 전국 5대 명산에 1회에 1억 원 이상 드는 네. 비용으로 굿설 매월 해왔다는 정언이 있고 녹취까지 있는데 지금 이중 3중으로 확인하고 네.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누구로부터 오다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만간에 폭로할 것이다. 그렇게 되더라도 국힘이 계속 윤석열 일가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를 보호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은 네. 어떤 경우에도 김건희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이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긴급 편성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의 집단 반발로 윤석열 체포를 중단했다. 정치권이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신용환 교수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이 방송 보시고 더 많은 분들이 좀 공유를 하자 이러면 좋아요와 공유를 좀 눌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까지 좀 해주시면 스픽스가 만드는 이 프로그램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좋아요, 구독을 꼭 좀 눌러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면 윤석열은 기고만장할 것이고 네네. 바깥에는 격렬한 시위대가 더 모일 것이고 네네. 정치권에서는 해법을 내기가 더욱 어렵다. 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원론적으로는 당장 체포하라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촉구를 했는데 네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에서 이제 더 격하게 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귀결점은 체포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현상 변경은 민주당 입장에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정치적 해법이라 그러면 결국 최상목 권한 대행과의 이제 일들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강한 압박 그리고 본인이 하지 않고는 못 빼길 상황 이런 것들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혈 충돌이 났을 때 책임론이 누구한테 갑니까? 당장 공수처와 경찰한테만 갑니까? 경호처한테 가고 최상목한테 안 갑니까?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 본다면 그런 순간이 가장 그 긴장이 최고조로 달해서 본인이 엎어지지 않고는 못 빼기는 순간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빨리 땡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관건이겠죠. 자, 지금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의 심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매우 긴장하면서 다시 가겠다고 한 결기가 좀 생기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차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후자로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비굴하고 비참하잖아요. 예. 자기 기관 또 자기 본인의 명예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기로에 온 거잖아요. 존립 근거 자체를 국민들이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결기를 다시 다져서 하긴 할 건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한 단체에서 이걸 했었죠. 경찰에 누구 못 믿으니까 누구누구 해서 쭉 리스트업해서 수십 명의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죠. 엊그제. 거기에 보면 제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을 교체해야 된다고 돼 있어서 그러면 누가 수사를 하지? 이렇게 이제 농담은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불신 대상 중에 오늘 안에 경찰 경력을 짜고 내보내고 하는 책임자도 그 있습니다. 대상에. 교체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발표한 대상에 있습니다. 즉 굉장히 전투력이 강하고 전의에 불사르고 이런 것들 전략을 잘 쌀 수 있는 그런 경찰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네. 공수처는 그냥 단순히 이건 경찰 부분에서 알아서 짜주세요. 이렇게만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오늘의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오늘 태각한 쓰라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과 전략 전술을 짜는 단계부터 정말 강하게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의견 나왔던 대로 그런 현장 체포나 이런 경험이 많은 수사관을 재배치한다든지 그러면 특공대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서 유혈 충돌을 막으면서도 압도적 화력으로 초기에 기선 제압을 할까? 지금 저한테 다시 문자 메시지로 와 있는 게 초기 기선 제압에 실패하면서 거기에 눌렸다 이렇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다시 한 번 했을 때 눌린다 그러면 이제 꽝인 거죠, 그야말로.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제 경찰 쪽에서 오는 정보라고 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초기에 기선 제압이 되어버렸고 150명 가는데 200명이 막았었다. 네. 이쪽은 목숨 걸고 막고 있고 여기는
목숨 걸고 체포를 못했던 상황에서 대치하다가 설득하다가 결국 실패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다시 의견을 냈는데요. 명백한 2차 내란이다. 속보입니다. 명백한 2차 내란이다. 최상목이 진압하라. 지금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지금 오늘 막아선 200명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자, 이 사람들은 2차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헌을 문란한 것,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제2차 내란의 주범들이다. 최상목이 나서서 진압하라. 자, 행동을 자제하라. 그리고 공수처 수사에 응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최상목이 두 번째는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하면서 윤석열을 체포하라. 라고 이제 민주당이 지금 압박을 세게 넣는데 자, 중요한 것은 명백한 2차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내란죄에 가담하는 것으로도 이 사람들이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제 민주당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내란 명백하죠. 네. 어찌됐든 군을 동원한 거예요. 막는데 경호처에서 이러든 저러든 막는데 그리고 내란죄가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드리지만 위헌범입니다. 국헌 질서를 문란시킬 위협만 있어도 형성되는 범죄예요. 명백하게 군을 동원해서 막았어요. 불법적인 방어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엄밀히 보면 2차 내란이라기보다는 처음에 한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거겠죠. 정확히. 그걸 굳이 이제 시기별로 분류하면 1차와 지금 2차 내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한 사람들이 다 동조한 거죠. 강한 동조와 이제 약한 동조 이런 형태만 있을 뿐이죠. 그렇게 보면 박종준 이런 처장들은 당연히 내란에 동조한 현행범들이 되는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계속해서 방기를 한다. 제일 제가 황당했던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남의 다리 긁는 얘기 있잖아요. 경호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알아서 잘 집행할 거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네. 자기가 책임 있는 사람인데. 두 번째, 공수처에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협조 공문을. 그럼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만저만해서 자기는 모르겠다라든지 뭐 자기는 회피한다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내야 되는데 그걸 속된 말로 씹었습니다. 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자기가 속관해서 2명만 한다? 도대체 그래서 제가 갈짓자 행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겁쟁이면 지금은 국민들이 나서서 제압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국난이 생겼을 때 이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을 살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들은 일본 놈 앞제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독립투사들을 위해서 뒷돈을 대줬겠습니까? 군사정권 시절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들이 군사정권의 독재의 부역자로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조그만한 희생이라도 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법과 원칙이라고 내세우면서 사리사욕을 취하고 그 권력을 사유화시켜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을 때 심지어 비상계엄이라는 희한한 위법적인 위헌적인 일을 할 때도 막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정말로 이런 원망과 분노로 수사기관이 움직일 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이 마지막에 나서서 결국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12,000분이 우리 방송 보내주고 계시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다행히 아까 이제 그 불발이 될 때 퇴각하기 직전까지는 2% 이상 이제 코스피가 잠시 올라가기도 했고 코스닥은 2.8% 이렇게 올라갔는데 좀 떨어졌죠 중간에는. 퇴각하는 순간에 잠시 확 빠졌고 환율도 잠시 치솟았어요. 그러다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1,700억 이상을 매입하고 들어왔고 물론 소위 개미 투자자들은 뭐 상당수 팔았지만 아직 지금 현재 보니까 약 1.79% 코스피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될 거라는 희망을 시장은 버리지 않았다. 심리적 선행지수로 본다 그러면 아직은 기대가 있다. 이 기대가 꺾이는 날에는 훨씬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죠. 즉 최상목 권한대행 본인 입으로 주장하는 어떤 경제적인 위기, 안정, 사회질서의 조속한 회복 이런 거를 원한다 그러면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으로
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하는 곳은 바로 주식과 그리고 환율이다라는 얘기. 지금 주식이 오전보다 좀 더 올라서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윤석열 탄핵이 대세다. 오늘 공수처가 진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긴급 체포되고 구속되고 그리고 정말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단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못 읽고 있느냐? 최상목이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힘이 여전히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일당 주변에서 자신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면서 막무가내로 막아서는 사람들이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읽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되 그러나 긴장은 늦추지 말고 끝까지 이 상황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병우님 그리고 머니텀블러님 쓰담님 블랙모모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튜님도 감사드리고요. 한울님 그리고 HJ리님 은하수님 맹공님 모두 고맙습니다. 강님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댓글 수천 개씩 올려주시고 또 12,000명 이렇게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커피 오늘 모셨는데 심영환 교수님 정말로 생생한 뉴스 현장에 살아있는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긴급 편성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